네, 안녕하세요. 정통국어 0703 49페이지 이제 소설 1강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영택의 화수분 한마디 볼게요. 일제강점기 하층민의 가난하고 비극적인 삶과 혈육에 대한 정을 묘사한 단편 소설이다. 그리고 따뜻한 휴머니즘 사상이 바탕에 깔려있다. 자, 우리 일제강점기 작품들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서는 특히 이 하층민들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를 또 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 가족에 대한 이 아무리 비극적이고 가난하더라도 이 끝까지 이 가족에 대한 애정, 사랑 그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정리 한번 볼게요. 배경은 일제강점기의 서울이고 경량은 사실주의. 이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계속 나오고 있었죠.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인도주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도주의. 이거는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그래서 인간이 곧 법이다. 이런 말 있죠. 그래서 이 다른 것보다도 인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이 인간의 감정 이런 것까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인도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시점. 이렇게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관찰자 시점이라고 하면은 어떤 특징이 있죠? 가장 객관적이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인칭. 1인칭이라고 하면은 이 작품 속에 나가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뭐 했고, 나는 이렇게 했고, 라고 이 나라고 얘기를 하니까 1인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지금 뭐래요? 주인공이에요? 관찰자예요? 얘가 지금 관찰자라는 겁니다. 그럼 얘가 누구를 관찰하겠어요? 다른 주인공을 이제 관찰을 하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 관찰을 해서 얘기하는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 이제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고요. 부분적으로 1인칭 주인공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이 혼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주제는 가난한 부부의 비참한 삶과 자식에 대한 고귀한 사랑을 드러낸다. 자, 그러면 앞부분 줄거리 한번 볼게요. 자, 나의 행랑채에는 지기꾼인 화수분 내외, 화수분 부부를 가지고 들어와 살게 되고, 그러면 이 나는 지금 집주인인데 얘가 지금 관찰자고, 그럼 이 화수분 부부가 주인공이라서 얘가 이제 이 주인공들을 관찰해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 소설이다라는 거예요. 자, 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관찰하게 된다. 하수분의 아내는 두 딸을 키울 수 없는 형편 때문에 이 첫 번째 딸, 이 첫째 딸을 남한테 준다고 합니다. 이 화수분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자신의 무능함에 자탄하며 슬퍼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소설을 각자 읽어보기 전에 이 제목의 의미, 여기 4번 잠깐 한번 볼까요? 자, 화수분이란 위작품의 주인공의 이름을 동시에 이 물건을 넣어두면 새끼를 쳐서 물건이 끝없이 나오는 단지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물건이 끝없이 나오는, 이거는 이제 풍족한 거죠. 물건이 끊임없이 나와요. 그런데 화수분 이 친구는 지금 너무나도 가난하죠. 심지어 있는 것까지 이 가족마저 뺏겨버리는, 없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얘랑 지금 전혀 반대되죠. 또한 주인공이 하수분의 형들도 각각 장자, 거부, 대단한 사람, 부자 이렇게 거창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 실제의 삶은 매우 궁핍하고 비참한 이런 아이러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앞에 속설을 여러분이 50쪽까지 먼저 멈춰놓고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봤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볼게요. 자, 가문단에서 이 나는 자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누군가가 우는 소리였어요. 그게 이 화숙은 아빠가 이 우는 소리였습니다. 이 아범이 우는 소리다. 이 아범이 우는 소리. 왜 우는가? 도대체 무슨 원통한 일을 당하였나? 그게 바로 여기에서 이제 첫째 딸을 다른 집에 보낸 거, 그것을 알게 된, 정말 원통한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 아범은 금년 9월에 그 아내와 어린애 계집애 둘을 데리고 우리 집에 들어왔다. 이 과거의 이야기 간단하게 지금 요약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나이는 한 30살쯤 이 상투가 달라붙어 있고,
키는 크고 얼굴은 기름하고 눈은 좀 어떻고 사람이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사람의 외양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이것도 지게다가 관찰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전달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인물의 외양 묘사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하는 거죠. 주인을 보면 어느 때든지 그 방에서 고달픈 몸으로 밥을 먹다가도 허리를 굽혀 절을 한다. 그 다음에 중략 부분. 하수부는 다친 형을 돕기 위해서 양평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도 이제는 좀처럼 오지 않는 남편을 찾아서 겨울로 떠나게 됩니다. 자, 이제 추위가 다 풀려서 따뜻한 어느 날 오후에 동생 S가 오랜만에 놀러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S가 어떻게 해요? 이 화수분의 그동안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또 나가 지금 1인칭 관찰자 친구였죠. 근데 지금 얘가 관찰하는 주인공이 어디로 갔어요? 양평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관찰자는 어디에 살아요? 서울에 삽니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나가 이 작품 속에 있는 친구죠. 작품 속. 왜냐면은 1인칭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라고 하면은 이 주인공이 양평을 가든 제주도를 가든 거기에서 뭐를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 다 알 수 있을 텐데 이 나는 지금 이 작품 속에 있는 그냥 일종의 등장인물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얘가 있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은 이 친구는 주인공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이 특히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이 인물의 외양만 묘사할 수 있고 이 심리는 알지 못한다 라는 한계가 있는데 또 여기서는 그러면은 주인공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버렸을 때는 알지 못한다 라는 한계까지 생기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생 S가 등장을 해서 그동안 이 양평에서 화수분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그거를 대신해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화수분이 시골로 간 후에 형 거부는 꼼짝 못하고 누워있어서 이 두 사람의 일을 정신없이 하다가 몸살이 나서 넘어지고 열이 나고 정신없이 살고 그러면서도 이 첫째 이 기동이를 생각하는 너무 슬퍼가지고 매번 울면서 이렇게 지냈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제 소식을 이 동생이 전달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문달. 화수분은 양평서하고 이제 화수분은 하고 원래 이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는 이라고 나와. 아까까지는 나는 하고 나왔는데 이제는 그는 화수분은 누구는 하고 나오죠. 그럼 이제는 3인칭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봤는데 자 이날 아침에 나무 장사가 요거부터 볼게요. 자 어린 것을 가운데 두고 그냥 껴안고 밤을 지낸 모양이다. 그래서 이 밤에 어떻게 잤는지 그런 상황까지 얘가 보니까 다 알고 있죠 이미. 그럼 얘는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이겠구나 라고 알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날 아침에 나무 장사가 지나다가 그 고개에 젊은 남녀의 껴안은 시체 이 화수분 부부가 이제 지난밤에 이렇게 죽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어린 친구, 이 둘째 딸, 이 친구는 아직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 장사가 이 둘째 딸을 발견해서 데리고 갔다고 하면서 요 소설이 여기에서 일단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뒤에 문제도 여러분이 먼저 각자 한번 풀어보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풀었다고 생각하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작품 속 서술자라고 하면은 얘가 1인칭 나가 관찰을 해서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 1인칭 관찰자 시점 1번이 적절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A는 이제 동생 S를 얘기합니다. 그럼 나에게 화수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이 1인칭 관찰자라는 나의 한계를 보완해 준다. 적절하게 되겠죠.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억이 잠이 반쯤 깨었으나 다시 잠들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비몽사몽 일어나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좀 어려운 한자성어 몇 개의 뜻 여러분이 책에다가 필기 조금 해놓을게요. 상전벽해. 이 세상 일의 변화가 심하다. 애지중지는 다들 알죠? 내가 몹시 아끼고 이 사랑하는 이 소중히 다루는 거.
그다음에 서랑 설레. 이거는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옥신각신한다. 그리고 일장춘몽. 한바탕이 봄꿈처럼 헛된 일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그래서 이 명명법, 이름을 짓는 방법이 비슷하게 뭔가 이렇게 아이러니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3번이죠. 자, 이름이 뭐예요? 복녀예요. 복. 이 복복자를 써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은 이 복이라고 하는 거는 나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이름을 정한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주인공이 어떻게 됐대요? 가난으로 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비극적으로 죽음까지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복을 지금 하나도 받지 못한 거죠. 이 반대되는 이 역설적인. 그래서 지금 이 4번에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전영택의 작품에는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기독교적 인도주의. 이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게 강하게 깔려있다. 여기 3번 보면은 둘째 아이를 살리고 죽은 인물들의 모습에서 절망적 현실 속에서도 이렇게 아무리 힘들고 가난하고 뭐 힘든 상황이었어도 이 가운데 이 둘째 딸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끝까지 살려내. 이 희생적이고 그래서 부부는 결국에 둘 다 죽어버렸으니까 희생적이고 아름다운 사랑 이것은 분명히 무언가 가치가 있다라고 이거를 보여주고자 이 결말을 이렇게 작성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뒤에 남은 문제들도 여러분이 한번 각자 풀어보면 되겠습니다.